친절하게 알려드리려고 네. 제가 표까지 그려왔어요. 아 어머! 보호자들이 많이 하시는데 안 했으면 하는 행동들 3가지. 엄마 아빠 못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사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어느 병원에 가야 될까요? 선생님 진료실에 신생아 데리고 오시는 보호자분들 중에 제가 이분이 초보자인지 아니면 다둥이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저만의 방법이거든요. 그게 뭐게요? 뭐 관상은 아닐 거 아니에요? 다둥이들은 더 피곤해 보이고 아. 바로 이제 아이들이 딸꾹질을 하잖아요. 진료실 오면은 그쵸? 뭐 청진을 하고 네. 애들이 주사를 맞으니까 네네. 딸꾹질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엄마 아빠의 반응을 보고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아, 네. 딸꾹질을 했을 때 부모님 아기가. 반응을 보고. 네. 그래서 아기가 첫째일 때는 딸꾹질을 하잖아요. 그럼 음. 첫째 어머님 아버님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안쓰럽지. 막 안쓰러워. 안쓰러워. 왜 하지? 춥나? 막 이러면서 막 싸매고 모자 씌우고 막. 막 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여보 물 좀 가져와 막 이러면서 막 맞아, 이렇게 맞아. 안절부절 못하시고 네. 이제 다둥이 둘째 셋째 내 집은 뭐 하는구나. 대수롭지 않게. 아니면 오히려 딸꾹질하네 귀여워 막 이러면서 막 사진 찍고 동영상 찍으세요. 우리 채널은 육아가 처음이신 분들, 그치. 좀 초보이신 분들에게 그쵸. 좀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이 돼주는 게 네. 목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오늘 딸꾹질을 좀 무덤덤하게 혹은 딸꾹질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신다는 뜻이죠? 그쵸.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딸꾹질을 왜 하는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저도 떠올려 보면 신생아 때 딸꾹질을 애들이 매일매일 해요. 매일 자주 사실. 하더라고요. 성인보다 훨씬 더 많이 하죠. 네. 왜 그런 건가요? 우리가 들숨날숨을 할 때 폐가 움직이잖아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근육들을 사용하는데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근육이 횡격막 근육이에요. 횡격막. 네. 그래서 걔네가 이제 수축하고 이완하고 하면서 들숨날숨을 하는데 이제 걔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 딸꾹질이? 그래서 놀래서 그래서 걔가 막 수축을 막 혼자서 막 불수의적으로 하는 거지. 그러면은 들숨날숨이 제대로 안 되겠죠. 성대를 건드는 거죠. 또 자극을 해서 성대가 다치는 소리가 딸꾹질이에요. 네. 그래요? 그래서 원인은 이제 횡격막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는 소리는 성대에서 나는 소리다라고 보시면 근데 돼요. 선생님 횡격막이 경련한다고 하니까 더 걱정돼요. 근육이 약간 놀래서 이렇게 약간 우리 이런 것처럼. 그 횡격막을 무엇이 자극을 하느냐 그거는 사실 제대로 알려져 있진 않아요 아직까지. 되게 신기하죠. 근데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썰. 그래서 아이들은 누워 있잖아요. 네. 누워 있으니까 어른들보다 훨씬 횡격막이 자극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모유하고 분유를 먹게 되잖아요. 네. 그럼 위로 들어가겠죠. 위가 네. 부풀어 오르겠죠. 네. 그럼 바로 위에 있는 게 뭐겠어요? 횡격막을 자극을 하겠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걔가 자극을 받아서 딸꾹질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다음에 또 반대로 트름을 막 시켰어요. 그러면은 부풀어있던 위가 갑자기 쑥 꺼지겠죠. 그러면 또 횡격막이 쑥 또 내려가겠죠. 위에서 가스가 빠지면서. 그렇죠. 그러면 또 자극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썰로는 바깥 체온이 좀 춥거나 덥거나 했을 때 아니면 본인의 그런 감정의 기복 그래서 쉬하거나 똥 싸거나 이랬을 때도 그래서 횡격막을 지배하는 신경, 미주신경, 교감신경이 또 자극이 되면 딸꾹질을 유발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아이들은 몸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각각이 완전히 분화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뭐 다양하게 서로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어른들은 그런 신경들이 좀 잘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사실 되게 미숙하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거에도 굉장히 반응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들에 비해서 훨씬 딸꾹질 빈도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또 자주 한다고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이른둥이들은 훨씬 더 많이 하거든요. 더 네. 미성숙해서.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성숙하는데 밟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얘가 또래보다 더 많이 딸꾹질을 한다고 얘가 어떤 질병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딸꾹질을 뭐 몇 번 이상 하면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할 필요 없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 그래 걱정은 안 하겠어. 근데 딸꾹질 하나 이렇게 그냥 놔두기는 좀 그렇잖아요. 애가 불편해 보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딸꾹질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는 알려주실 거죠? 네. 혼내지 않고. 혼내지 않고
많아요. 네네. 친절하게 알려드리려고 네. 제가 표까지 그려왔어요. 아니 또 맨날 표를 그려오더라고. 아침마당 준비를- 스타일로. 네, 질세로 또 고려했지. 하셨구나. 네. 딸꾹질을 한다. 그러면 일단은 봐야 되는 거. 어. 얘가 불편해하는가. 근데 그래, 항상 생각보다 이게 중요해. 안 불편해하는 애 많아. 그러니까 엄마가 보기가 불편한 거야. 엄마가 불편해. 엄마는 아빠가 보는 게 불편한 거지. 할머니가 불편하거나. 아이고 쟤 좀 딸꾹질 한다. 막 잘 놀고 있는데 딸꾹질 한다고. 그러니까 막. 뭐 해라 자꾸 얘기하시는데 아이는 설령 어. 까르륵하고 잘 먹고 잘 잘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불편해하는가, 딸꾹질 때문에 보채고 잘 못 먹고 뭐 잘 못 잔다. 아니다. 얘는 너무 잘 자고 잘 먹고 까르륵 웃고 잘 논다라고 하면 그냥 둔답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제 열났을 때도 그렇고 사실 대부분 어느 정도는 다 기준이 이거잖아요. 맞아요. 아이가 이게 보채는지 최종 보스야. 힘들어하는지 최종 보스 그게 질문. 아니면 다 괜찮은 거야. 사실, 맞아. 그죠? 사실은 그래요. 또 이런 질문 하세요. 그럼 그냥 둔다는데 몇 시간까지요? 1시간, 2시간 괜찮습니다. 그냥 두시면 되고 사실 1시간, 2시간 안 해요. 2시간 못하는 게 신생아들은 중간에 계속 자잖아요. 자면 안 해요. 그냥 자면 저절로 없어진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딸꾹질 때문에 못 먹고 못 잔다. 그래, 만약에 그러면 불편해한다. 확실히 이것 때문에 불편해한다. 예스. 다른 건 다 아무것도 아닌데 딸꾹질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좀 조치를 취해줘야겠죠. 네, 네, 보호자로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딸꾹질을 일으키는 원인들 중에서 교감신경, 미주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횡격막을 자극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신경을 자극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멈춰요. 제대로 돌아가게 네. 하는구나. 그래서 어른들은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깜짝 놀래키거나 숨참기. 숨참기 이런 것도 다 그런 신경들을 자극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우리 애기들을 놀래킬 수는 없잖아. 그러지 마요, 여러분. 숨 참고 이런 거 하지 마요. 하지 마. 숨 참는 건 어른만 해요. 그러시는 분 있어. 하지 마. 아기들 코를 막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코를 막 이렇게 누르시는 분 있더라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그러지 마시고 발바닥을 살짝 친다든지 아니면 귓볼 있죠. 귓볼 잡아당겨서 이렇게 옆으로 비빈다든지 하는 것만으로도 애들이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이 신경을 자극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거나 이런 걸로 잘 안 된다 하면 제가 쓰는 방법인데 이거는 효과적인데 초보 어머님들이 좀 이건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되게 효과적이에요. 이거는 그렇구나. 직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말 이건 멈추고 싶다 이러면 개그 방법을 리플렉스. 예. 그래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그다음에 검지에다가 가제존속을 한번 감고요. 이제 우리 술 먹을 때 토할 때 그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 그런 비유. 혀 뒤쪽을 이렇게 쭉 누르는 거죠. 목젖 그 안에 구역질을 유발시키는 거. 구역 반사. 개그 리플렉스라고 합니다. 이것도 연관되어 있는 신경이 얘네들이에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자극을 해줄 수 있는데 이게 가장 강력한 자극이긴 합니다. 이걸로 끝나요. 딸꾹질 할 때마다 아니 그러니까 애가 너무 싫어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불편해하는가 네. 불편해하는가 보고 하라는 거죠. 네. 저는 선생님이 직접 수제로 만드신. 네, 사실 이거 교과서에 있는 내용 아닙니다. 네네. 왜냐하면 교과서에 없어요. 왜냐하면 딸꾹질은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요거는 이제 보호자분이 하도 물어보셔서 경험, 제가 그 임상적 질문을 경험이 쌓이셔가지고. 그대로 제가 만든 거니까 네.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로 또 있어요? 네, 두 준비를 개만 많이 해오셨네요. 짱이죠. 네. 어머. 보호자들이 많이 하시는데 안 했으면 하는 행동들 3가지를 제가 준비했어요. 3가지. 아까 이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숨 참는 거? 너무 저기 많이 안 하시는 행동이라 그치. 이것들은 우리 구독자분들 안 하실 것 안 같아.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냥 예시를 든 거고요. 이 3가지는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뭘까요? 저도 한 거 아닌가 싶긴 하네. 네. 자, 하나씩 볼까요? 네. 슈. 물을 먹인다. 나 물 먹였어 나는. 그치. 물 그렇죠. 먹였어. 혼나야겠네 또. 근데 원칙적으로 6개월 전에 아이들은 물을 먹이시면 안 돼요. 분유하고 모유에 충분한 수분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유 탈 때 물을 엄청 타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네. 이상의 물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딸꾹질 할 때마다 물을 준다. 이렇게 되면 물 수분량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신장이 굉장히 약해요. 신장. 네, 신장이 네. 굉장히 약해서 이게 물을 너무 많이 과다 섭취하게 되면 체내에 있는 나트륨 농도가 되게 낮아져요.
그러다 보면은 증상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처진다든지 아. 얘가 잘 안 놀다든지 심하면 경기까지 일으킬 수 있기 그 때문에 약간 수분 중독 같은 거네. 네 맞아요. 물 중독이라고 어.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딸꾹질 할 때 뭐 한 모금 뭐 이렇게 먹거나 어쩌다 한 모금 먹는 거는 괜찮겠지만 할 때마다 계속 이제 보충을 하는 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 네, 두 번째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짜잔. 수유를 계속한다. 수유를 한 번 더 한다고. 위가 부풀러서 하는 딸꾹질도 있잖아요. 그러게요. 과식해서 하는 딸꾹질. 그걸 알 수가 없는데. 네, 알 수가 어. 없는데 그때 또 수유를 했어요. 그럼 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더 딸꾹질 더 하겠지. 위가- 더하거나 토하거나 어. 살찌거나. 잘 찍어놔. 그리고 수유통도 망가질 가능성이 그렇죠. 있죠. 네, 그래서 뭐 수유할 때 돼서 뭐 딸꾹질 하니까 수유할 때 돼서 하는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뭐 일부러 그럴 때마다 수유를 하는 거는 좀 자제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짜잔. 꽁꽁 싸맨다. 네. 했어. 저 모자랑 모자 양말. 괜찮아. 모자랑 네. 양말. 네, 그럼 체온 조절을 위해서 어. 모자하고 양말 정도는 괜찮은데 어. 이제 아이를 막 꽁꽁 싸매는 분들이 왜 있어요. 싸매요, 그건? 추울까봐. 아. 추울까봐. 그래서 아이들이 또 아까 말씀드렸죠 위가 엄청 부풀어 있는데 꽁꽁 싸매면 애가 엄청 답답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소화불량도 생기고 토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온도가 걱정이 되시면 모자를 씌운다든지 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말을 씌우고 속사기를 씌우고 이런 정도의 행위만 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건 도움이 되는 거네요. 네, 실제로. 그런 거는 도움이 돼요. 그렇군요. 세 가지는 하지 않는 걸로. 근데 좀 흔히들 하실 수 있는 것들이어가지고 맞아요. 되게 유용한 팁이 되겠습니다. 네. 너무 오늘 현실적인 얘기들 해주셔가지고 도움이 네. 많이 됐을 것 같네요. 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